어떤 전반적인 성찰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2부에 나오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걸 보면서 재개발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들한테 던지는 그런 묵직한 주제감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재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거 영화만 보면은 재개발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어떤 아파트나 어떤 정형화된 공간보다는 더 예전에 살던 그런 동네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번듯한 아파트 단지들, 재개발 단지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또 실제로 편리하고 좋아 보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도 없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GDP의 약 25%가 건설 경기를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파트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요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소위 토건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도시를 재개발해야 되고 끊임없는 소비를 창출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순환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 건설을 통한 어떤 생산과 소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그래야 경제가 잘 굴러간다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 갖춰져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까 그런 동네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흔히 달동네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런 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재미는 없어지고 또 다른 재미는 분명히 생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편리함 다음에 그것에서 주는 어떤 우리가 누리는 이런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건설 경기의 어떤 그 순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마치 산소 호흡하듯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실 오늘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움찔하면서도 묵직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아유,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아주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저도 생각하신 게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본 진흥원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처리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 자성이 있어요. 무슨 자성이냐면은 90년대에 우리를 사람들이 정의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끝없는 소비, 물질문명에서 계속 생산해서 계속 소비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에 우리가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분리수거도 하고 되도록이면은 재활용도 하고요. 깨끗하게 분리를 해서 이거를 분리수거도 하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건물 소비자죠. 건물 소비자를 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건물 소비자에서 한번 제대로 터뜨리면 내 인생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다큐멘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마치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안 했다고 여러분이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촌스러운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의견과 여러분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재개발 찬성주의자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숨기지 마시고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건 다 각자 개인의 입장과 의견이 있으니까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재개발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젊은 작가들이 가서 와 이거 너무 빈티지하고 멋있다고 하면 때려 맞습니다. 아시죠? 네가 여기 살아봐라. 물 새고 물자동차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재개발하시는 분 어려운 약간 이제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와서 이 공동체를 남겨야 돼요. 재개발하면 안 돼요 하면은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다 입장차라든가 사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떤 집에 사셨나요? 그렇군요. 지금 찾아가 보면 아직 그 형태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도 지금 이제 그 한남 6구역이라고 아마 이제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아주 뭐 거대한 그 아파트 단지 조성 이래가지고 그 이병 바로 옆에 있는 제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보광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이태원하고 그 한남동과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마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은 보이는 동네이기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대학교 때는 이제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재개발이 나쁘냐? 그렇다고 재개발을 무조건 뭐 악마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했던 게 도시 재생이었던 거죠. 저는 약간 이제 그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어가기는 했는데 분명히 어떤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던 우리가 살던 어떤 사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주거 환경에서 제대로 온전히 구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던 게 도시 재생 운동이기도 했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 일부의 쓰레기 일부 제목이 뭐였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함께 얘기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플라스틱이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코로나 빼고 플라스틱 사용이 이거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올림픽 끝나고 아닐까요? 올림픽? 무슨 올림픽? 88 올림픽. 아니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산업혁명 때 예. 플라스틱은 195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개발된 건 당연한 건데 디지털이 발명되면서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확 급증합니다. 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로 생각을 하고 있죠? IT 혁명? 1980년대부터죠. 1980년대에 IT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우리의 지금 현재를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은 디지털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부산물로 우리는 플라스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디지털 혁명이 플라스틱 사용료로 폭증하는 결과를 나타냈을까요? 그 역설이죠. 혹시 또 하나 종이 사용을 이제 뭐 우리는 프린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받으면서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구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IT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종이 사용량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게 상당한 역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편리한 것 같지만 그 편리한 과정에서도 소비는 더 늘어나는 과정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종이 혹은 플라스틱 혹은 기타, 철 이런 어떤 자원들이 우리는 더 소비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기제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줄일 수 있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안 버리면 되겠죠. 안 버리면 되잖아. 안 쓰면 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진짜 안 쓰고 안 버리는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문명 비판론자나 혹은 문명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배경론자들 같은 경우는 좀 과한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순환 경제를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우리 환경본부의 순환경제팀에서 지금 순환경제 이용센터를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생각하고 박수 한번. 순환경제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소비라는 것 자체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라는 것은 뭐죠? 자원을 계속해서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소비는 결국 자원과 소비를 결국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쓰레기는 자원이다 뭐 이런 말을 쓰듯이 순환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공유경제도 순환경제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뭐냐면은 유휴자본, 유휴시설을 혹은 유휴자본을 혹은 유휴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게 공유경제인데 순환경제는 그보다 더 광의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물론 이것이 100% 맞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하게 우리가 지금 보셨던 저런 어떤 쓰레기의 문제, 어떤 자원 고갈의 문제들을 그나마 좀 대안으로서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환경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순환경제 이용센터가 만일 설립이 된다면 아주 큰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길게 해주셨어요. 네. 이거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축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짧은 패스로 한 마디 주고 한 번이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이게 재밌게 들어가는데 저기 멀리 찾았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상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봤었던 어느 만화가 생각났어요. 만화 제목은 구멍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 우리 마을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어요. 뻥 뚫렸습니다. 시커먼 구멍이 뚫려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마을 사람, 첫사람이 가서 소리 질렀어요. 어이! 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얼마만큼 깊길래 아무것도 안 들리지? 라고 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한참 깊이 뚫려 있습니다.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차지 않아요. 아주 끝도 없는 무궁무진한 구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여기를 매입을 해서 원재료 폐기물이라던가 여러 온갖 폐기물을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거대한 멋들어진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이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됐을 텐데 10년이 지나서 하늘에서 구멍이 생기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라고. 그 만화의 내용이 그겁니다.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머리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도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이 세상 그 햇볕 아래 유구할 건 없다고 하지만 플라스틱만큼은 쪼개질지언정 사라지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나오고 유럽인의 이제 저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들 그 정수 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모든 플라스틱이 언젠가 결국 잘게 부스러져서 우리 주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감수를 하게 되죠. 네. 혹시라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본인 컵을 가지고 또 음료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구비하셨는지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얼마 전에 이런 사실 인식 변화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개인적인 노력부터 이제 정부의 노력 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없으면 못 살죠. 맞습니다. 아니지. 그리고 저는 플라스틱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발달을 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문제 이게 이제 엄청난 과소비로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을까요? 네. 확실히 이런 환경 관련 테마라든가 쓰레기 관련 이야기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버리지 말자라는 거는 소비하지 말자라는 걸로 이제 귀결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차이 끝날 때는 되도록이면 소비를 줄입시다. 사지 맙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 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삶이라던가 영화를 보시고 난 드신 생각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본부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발언 내용을 들으신다고 인석과의 반영을 이제서는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냥 이 마이크가 세는 이야기가 네.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들으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네네. 예, 굳이 서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하지 그러면 않으시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당초에 기대했던 내용보다도 더 유익했던 내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다 동의를 하지만 여기 출연했던 분이 강조했던 쓰레기 버리는 걸 줄이는 거요. 그건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쓰레기를 올바로 버리게 되면 아까 그 해양 쓰레기, 그 새우 그 안에 섞여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버린다라고 하면 그런 게 줄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르게 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모두가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실천한 두 가지요.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일회용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바르게 버린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우리들이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은 약간 자원 재활용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많은 인력으로 다 골라내는 거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섣부르게 플라스틱이랑 종이랑 애매모호한 것들 대충 버리면 그분들이 제대로 골라내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집 옆에 재활용 통에 제대로 넣어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재활용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네. 혹시 영화 관련 이야기라든가 삶에 대해서 혹시라도 비춰보시고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셔서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계시면 우리 할당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간 내서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몇 명이라도 더 붙잡아 봐야죠. 제가 자연스럽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 혹시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장난이 좋은데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흔히 말해서 감독이 아닙니다. 흔히 해서 비디오 자키 같은 거예요. 비디오 자키는 어느 자리에 누구를 대상으로 뭔가를 틀은 것처럼 선별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선별했던 것뿐이고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어요.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영화를 한국에서 찾지 않아요. 안 만들어집니다. 1년에 한 편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이 영화도 극장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기회를 받아서 개봉을 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한 달 안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총 관객이 1000명 이하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혹시 그 백상 그 대동상 후보자로까지는 올라갔다고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 나오신 연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극이고요.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영화는 만든다고 때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영화라고 하죠. 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영화제에서 피칭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드니까 돈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지원해 줍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TN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 지원작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그곳에 상영료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오늘 상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분 진흥원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자리에서 상영할 수 있었죠. 그러면 다른 곳에 가져가면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불리하니까.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긴장하고 계신가요? 은폐하고 있는 거. 이거 되게 곤란한 타이밍이에요. 제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은 삐질 것 같은데 안 물어보면 더 서운하게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팝콘을 드시고 계신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 영화 되게 즐겁게 잘 봤는데 보면서도 사실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여기 있는 홈런볼도 플라스틱이고 제가 이걸 까보면 또 쓰레기가 하나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좀 예전에도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고 텀블러도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거든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써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개인이 배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도 분리배출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게 색상을 꾸미란다던가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그 환경 운동가 있죠. 최근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 화제가 됐었던 이제 그레타 툰베리도 가장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환경 운동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탄소 발자국이 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컵도 일회용을 컵 쓴다고 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이 환경 영화를 상영한다던가 환경 관련 단체분들하고 행사를 했었을 때 대외적으로 대분들한테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우리 현수막 출력하면서 얼마만큼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죠.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환경이라는 기치를 걸은 다음에 비용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고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건 현수막 저렴한 천이고 페트 배너고 종이도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은 당연하게 위생을 생각해서 컵을 줘야죠. 손님을 모셔놓고서 먹을 컵 안 가져왔으면 안 따라주겠다고? 미쳤어? 난리가 나죠. 예. 그게 하지만은 누군가는 반드시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 환경이라는 기치를 걸어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고민 안 할 수가 있어? 여기에 모든 환경 관련 단체들의 이제 고민거리 중 하나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경험했습니다. 앉아서 저도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문제가 상당히 그 고민이 있죠, 사실. 이게 큰 화두이기도 하고 반대리는 없겠죠, 뭐. 너나 다 같이 뭐 줄이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산업의 구조를 개혁을 해주는 방법.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계상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페이퍼리스
IT 혁명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털토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혹은 플라스틱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까? 즉 소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욕망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무한 확장의 어떤 사회로서 거듭 재탄생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개인적인 활동들의 역량이 활동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근에 그래서 저도 이 환경에너지진흥원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 전부터 제가 고민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에너지입니다. 사실상 뭐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 산업의 가장 자원의 80% 가량은 사실 에너지 분야라는 통계도 있기는 해요. 물론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뭐죠? 화석연료입니다. 다음에 그 화석연료가 갖고 있는, 그리고 화석연료는 또 우리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산업혁명을 비롯해가지고 인류의 문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최고의 어떤 역할들을 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시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무기로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 대책과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라고 하는 우리의 터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 속에서 파리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에너지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의 이면에도 여전히 에너지를 누가 더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뭐 우리 인류가 또 확보해야 된다 혹은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많은 기술적 한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지혜를 좀 짜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아리백을 지금 우리나라가 좀 지금 많이 아리백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리백 달성률이 기업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업 아리백은 불과 20%인가 밖에 안 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혹은 사회 전체적인 어떤 합의와 그다음에 그 제도적 보완점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부담스러운데 앞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도 저기 뒤에 모자 쓰시면 혹시 괜찮으실까요? 우리가 보여하지 않아요. 앉아서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에 어떻게 김포 이사원 김포 시민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뭐 하고 있는 일은 이론과 전혀 상관없이 김선아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오늘 오전에 일을 마치고 지금 와가지고 좀 봤는데 영화를 좀 많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쓰레기 처리 과정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시간 제가 또 다른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말을 많이 되겠는데 제가 아는 쪽 그 캠핑장에서 제가 이제 가서 도와주는데 분리수거를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오더니 그 분리수거한 재활용이